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두 가지 부동산 중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 외진 매입 비율이 발표가 돼서 좀 중요한 소식이라 정리를 드렸고요. 두 번째, 급증하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 매물에 대해서 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 말씀드렸죠. 자,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서적에 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실합니다. 자,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네요. 집값 바닥론에 늘어난 상경투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외진이 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711건 중, 즉 외지인의 매수한 거래는 925건, 24.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가 구매했다는 뜻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 4채 중 1채 외진이 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과거 데이터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자, 2006년 1월 이후에 209개월 동안 외진 매매 거래 비중을 봤더니 평균 18.7%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봤더니 한 25% 전후로 나와요. 자, 평균보다는 훨씬 높아진 건 맞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도 인천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증가, 서울 입성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하락장을 이용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번 하락장은요, 강남 아파트든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든 뭐 동일하게 뭐 35% 내외로 이제 하락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가 7억짜리가 4억 5천으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떨어졌지만 그래도 갈아탈 수 있는 게 내가 옮겨갈 주택이 12억에서 7억 8천, 똑같이 35% 떨어졌단 말이에요. 갈아타는 비용이 원래는 고점일 때는 5억이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3억 3천으로 크게 줄어드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초구매로 던지고 갈아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불신 확대입니다. 지방 소멸 이야기는 앞으로 좀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럼 돈 가진 사람들이 계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 지방 부동산 갖고 있어야 돼?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갈아타려고 하겠죠. 어디로?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방에 자리 잡은 50대, 60대 분들이 자녀와 본인을 위해 서울 부동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만 돼도 서울에서 직장 잡을 걸 대비해서 어떤 부동산을 많이 알아본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 왔다 갔다 편하라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미래의 신축 아파트가 될 거, 이 두 가지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실제 매수에 나섰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서울 아파트 회복이 좀 빨랐던 이유는요, 30, 40대 초반에 실수요 매수제도 많이 유입이 됐지만 지방 자산가들의 투자 수요도 같이 유입됐다는 거. 왜냐면은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 야, 지방에 주택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주택 더 사는 거 취득세나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부분에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매매 실수요 매매하고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약간 더 정고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 안에서도요 차별화가 심해요. 강남 상구나 마용성권 같은 초고가 아파트는 진짜 많이 반등을 했어요. 지금 실거래 뜨는 거 보면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정도의 실거래가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도 고점 대비 반등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교육 우수 지역의 신축 아파트도 수요가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반등했다 보시면 되고, 수도권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는 이제 드물지 않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전후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만큼 수도권에서 뜨거운 곳이 있는데 바로 신도시입니다.
직방에서 올해 상반기에 신도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동탄 2신도시 16.8% 급등했고요. 검단 신도시도 16.5% 올랐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에서 4월달에서 5월달까지 여기 분양을 많이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셨어요. 자, 그리고 광교나 위례 그리고 판교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분당 신도시도 8.7% 상승, 동탄 1신도시, 양주 신도시, 국제 고덕 신도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상승률과 별개로 지금 9억 이하 주택이 많은 신도시에 거래량이 좀 많이 집중된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사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동탄 신도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오히려 광교나 좀 위례같이 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은 거래량이 이들 지역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더라고요. 자, 하지만 신도시는 실소자 중심의 수요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자 유입 확대까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소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반면에 매도자도 꽤 많더라고요. 갈아타려는 매도자도 있고 역전세 맞은 매도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단기간에 막 급등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서울보다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전히 큰 편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한 6월달 들어서부터는 똘똘한 채로 갈아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께 지금은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똘똘한 채보다는 그냥 차라리 2주택 전략이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여전히 중저가 주택이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는 언제 돌아올까요? 예금금리가 낮아질 때, 그래서 위험자산 손실 현상이 커져야 되고요. 두 번째,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갭투자자의 친구는 신용대출이죠. 요즘 신용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DSR 한도도 많이 안 나와요.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때,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될 때입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기준금리와 연계가 됐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많이 없네. 이게 지금 투자자가 없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매수할 때의 기준은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2.5% 낮아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작년 12월에 발표됐었죠. 여기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2주택자는 안 건드리고 3주택자도 비규제 지역은 4%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3월에 국회에서 막혔다는 이후에 새로운 소식은 없었어요. 자, 이게 통과가 되려면 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명분일까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집값이 급락하거나 그래서 작년 말이나 올해 1월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뭐 거래 하나도 없이 집값만 주구장창 떨어질 때, 자, 그때는 이제 개편안이 발표된 명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약간 과열주심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 추진 당시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분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국회에 막힌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전세 사기 급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 이슈로 갭 투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이 대부분 막혔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었죠. 전세 사기에 반대 상황이 일어나야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는 어떤 확률에서 일어나죠? 역전세난 2년 전 전세 대비 전세 가격이 낮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반대 상황은 뭐죠? 전세난이죠. 자, 지금 전세 가격이 찌끔찌끔 올라가다가 이제 슬슬 언론 보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이 반년 만에 2억 전세 가격이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언론들이 인식을 못할 정도로 천천히 상승 중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전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가 어느 정도 올랐다? 매매가 반등한 것만큼 전세 가격이 같이 반등을 했더라. 자, 7월 24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 보겠습니다. 7월 17일 날 32,452건인데 7월 24일 날 31,866건이 됐어요. 얘는 일주일 전 데이터와 비교해야 되는데 매주 500에서 700건 정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아마 8월 정도 될 때는 2만 건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건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7월 24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도 보겠습니다. 7월 17일 날 37,939건인데 이제 오늘 봤더니 36,900건으로 36,000건대로 떨어졌네요. 얘는 매주 1,000건씩 감소해서 지금
서울 전세 매물보다 경기도 전세 매물 감소폭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6만 8천 건까지 갔는데 지금 3만 6천 건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전세 매물 줄어드는 것과 다르게 경기도나 서울의 매매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주 한 500건 내외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는 500건에서 1000건 내외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을 생각하신 분들이 이 매매 매물 증가 때문에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매나 전세나 월세 합친 전세 매물수로 보시는 게 어떨 것인가? 전세 매물 전체 매물수로 보면 작년 말 이후에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월세 매물을 거두고 매도를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매도 물량이 증가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적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물량 늘어나는 것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 나오는 매물이 초급매로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얘네들이 지금 다 막 매수자들이 혹할 만한 가격에 내놓는 건 아니라 이럴 거면 왜 내놓지 이런 가격에 계속 내놓는 매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어떤 시간이 필요한다? 거래량 감소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7월 거래량은 초폭 감소했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조만간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물은 증가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좀 매수자가 유리한 환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게 보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1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9억 5천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거래가 한 건도 없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9억 3천, 9억 4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더라. 그래서 뭐 올해 1월처럼 막 대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매수자한테 맞추는 시장이 좀 더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것도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외집 매입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 반면에 경기도 지역의 투자 수요 유입은 언제 되나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또한 매매 매물 증가한다는 거, 단순하게 매매 매물 증가가 집값 폭락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약간 더 매수자가 유리한 환경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